최근 이집트 카이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집집마다 수도 꼭지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오거나 수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시민들이 마트로 달려가 생수를 사재기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혼란의 중심에는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 건설한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 있습니다. 올해 댐이 완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집트의 생명줄인 나일강 수량이 25%나 감소할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경고 데이터까지 발표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집트 국방장관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전투기 출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요. 이제 나일강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생존을 건 진짜 물전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에게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생명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강을 두고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그 뿌리는 생각보다 아주 깊습니다. 먼저 1929년과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영국 식민지 시절 맺어진 협정들이 문제의 시작이었는데요. 이 협정들은 나일강 물의 무려 90% 이상을 이집트와 수단이 독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같은 상류 국가들의 권리는 사실상 완전히 무시된 셈이었죠. 수십 년 동안 이 불공평한 구조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땅에 내린 비로 만들어진 물인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느냐는 불만이 쌓여갔죠. 그러다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2011년 이집트가 아랍의 봄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을 때입니다. 이집트가 내부 사정으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에티오피아는 기습적으로 거대 댐 착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핵심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입니다. 이집트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리적 이유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집트 인구 1억 명 중 95%가 나일강변 20km 이내에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거든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인 이집트에게 나일강은 유일한 젖줄입니다. 만약 상류에서 물길을 막아버리면 이집트라는 나라 전체가 거대한 사막 감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가 실제하는 겁니다. 결국 한쪽은 발전을 위해 다른 한쪽은 생존을 위해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입장을 먼저 살펴볼까요? 현재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아직도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전기가 필수인데 말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오지리라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댐을 건설하고 이를 국가의 운명을 바꿀 생존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에티오피아에게 이 댐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집트에게 이 댐은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국가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거든요. 농업 전문가들은 댐의 물을 채우는 동안 하류로 흐르는 나일강 수위가 낮아지면 이집트의 에너지 젖줄인 아스완 하이댐의 발전기가 멈출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농경지예요. 강물의 압력이 약해지면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농경지의 30%가 염분 피해를 입어 황폐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절박한 상황인 거죠. 결국 두 나라의 갈등은 댐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우는 담수 속도를 두고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하루라도 빨리 발전을 시작하기 위해 7년 안에 물을 다 채우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집트는 하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년 이상 아주 천천히 물을 채워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요. 양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보니 합의점을 찾기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집트의 속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경고 이상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입니다. 먼저 군사적인 전력을 살펴볼까요? 이집트가 공군력 강화에 공을 들이며 도입한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가 핵심입니다. 라팔은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에티오피아 댐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공중급유 없이 왕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최근 수단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수단의 공군 기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수단을 거점으로 삼는다면 댐을 직접 타격권에 넣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단순한 이웃나라 간의 갈등이 아닌 이유는 바로 거대 자본과 국제 정치 역학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뒤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거든요. 중국은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댐 건설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기를 보낼 전력망까지 촘촘하게 깔아주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성과 없이 실패로 돌아간 배경에도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사실상 나일강이 강대국들의 영향력 대결장이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집트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바로 자폭적 공격의 위험성입니다. 만약 댐의 본체를 폭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댐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하류에 있는 수단은 물론이고 이집트 자신들의 아스완 하이 댐까지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을 공격하려다 나까지 휩쓸리는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댐 자체를 파괴하기보다는 전력을 생산하는 터빈이나 핵심 제어 설비만 골라서 타격하는 정밀 타격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팽팽한 물의 전쟁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는 아랍연맹과 아프리카 연합이 중재자로 나서는 에너지 워터 스왑 타협안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댐에서 생산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이집트에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이집트는 가뭄 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물 방류량을 보장받는 방식이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공존을 선택하는 일종의 거대한 맞교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례없는 가뭄이 닥쳤는데도 에티오피아가 댐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방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전면전 대신 이집트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댐의 핵심 발전 설비만 정밀 타격하는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댐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다는 전력을 생산하는 기능을 마비시켜서 강제로 물을 흘려보내게 만드는 정교한 군사작전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기후 변화입니다. 최근 들어 기후가 더욱 불규칙해지면서 나일강의 강수량을 예측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2026년 이후 기후 변화로 인해 나일강 수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다면 양측의 타협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경우 양국 군대가 국경지대에서 언제든 방울쇠를 당길 준비를 한 채 대치하는 상시적 전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 한 방울을 두고 총구를 겨누는 이 위태로운 긴장감이 앞으로 나일강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수천 년 전 파라오 시대부터 나일강은 이집트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그 선물은 서로의 목을 겨누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머나먼 대륙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식량 자급률이 넉넉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나일강 유역의 농업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절대 남일이 아닙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 당장 우리 식탁 물가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집트 대통령이라면 당장 갈증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이웃나라 댐을 폭격하는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인내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